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특히 이 중국 관련한 소식들이 쭉 있습니다. 아주 황당한 소식, 그리고 야비한 소식, 그리고 이상한 소식,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해서 파키스탄이 운용 중인 JF-17 전투기가 현지 시각 9월 14일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이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F-16이 추락한 것처럼 보도해 망신을 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파키스탄 공군의 JF-17 전투기가 현지 시각 14일 펀잡 지방의 핀디앱 지역에 추락했으며 조종사는 탈출해서 무사히 구조되었다고 파키스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 공군은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했고 민간인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고로 인해 파키스탄이 올해 추락으로 잃은 전투기는 5대로 늘게 되었습니다. 파키스탄 공군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5대의 전투기가 추락했는데요. 이 가운데 2대는 중국제 FT-7 훈련기였고 나머지는 미국제 F-16 한 대와 프랑스제 미라지-3 한 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중국의 반응인데요. 중국 관영 황구15는 이번 전투기 추락 소식을 다루면서 JF-17이라는 명칭은 빼고 마치 F-16이 추락한 것처럼 꾸며 기사를 냈다가 네티즌들의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JF-17은 중국이 개발해 파키스탄에 제공한 사실상 중국제 전투기인데요. 현지 언론들은 이번 추락 사고로 인해 내년부터 예정된 JF-17 대량 생산 일정에 차질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중국제 전투기의 신뢰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개발했어요. 바로 미그-21, 이 미그-21의 앞 주둥이를 이렇게 바꾸고, 미그-21은 이제 에어 인테이크가 공기 흡입구가 이제 주둥이에 있죠. 그걸 이제 이렇게 레이돔 형상으로 바꾸고 공기 흡입구를 옆으로 뺐어요. 그리고 날개를 살짝, 사이즈를 살짝 키우고 이렇게 만든 전투기가 바로 이 JF-17인데 중국제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파키스탄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추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론에 제대로 안 나왔는데 이 파키스탄에서 네티즌들이 이 추락한 이 사진을 보고 이 꼬리 날개 형상하고 여러 가지 보니까 또 기체 번호를 보니까 이거 JF-17이구나. 왜냐, 이제 미그-21은 훨씬 더 번호가 빠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JF-17이구나. JF-17이 좀 새 건데 벌써 추락했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중국 관영 황구15의 황구망이 보도를 했는데 메인에다가 이 사진을, 사고 사진을 이렇게 해놓고 파키스탄 F-16 등 5대 추락,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파키스탄 전투기 추락한 걸 사고를 이렇게 해놓고 F-16 등 5대 추락 이러면은 누가 봐도 기사를 제대로 안 읽으면 F-16이 추락한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미국제 F-16이 아니고 자기네 전투기가 추락했는데, 그런 식으로 중국이 정말 야비한, 정말 자기네들 대국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얍삽한 짓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얍삽한 것도 그냥 얍삽한 게 아니고 아주 얄팍하게 얍삽한 이런 거짓말 짓을 하네요. 참 황당합니다. 이 JF-17은 자기네들이 개발했지만 중국은 쓰지 않고 파키스탄만 쓰고 있고, 파키스탄은 이걸 가지고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블락 1, 블락 2 만들었고, 이제 궁극적으로 블락 3를 만들 예정인데, 블락 1은 이제 기본적인 단거리 공대공 무장에다가 중거리 공대공 무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주 초기형 중거리 공대공 무장이라서 한 40km 이하 정도만 공격할 수가 있고, 사실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블락 2 같은 경우는 이제 중거리 전투, BVR 전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블락 1 50대, 블락 2 50대, 그리고 블락 3 50대 이상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 블락 3는 무려 J-20에 들어가는 그 강력한 에이사 레이더, 그와 똑같은 걸 집어넣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까지도 집어넣겠다 이겁니다. 과연 이 미그-21을 베이스로 한 이 덩치에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집어넣고 이 J-20하고 똑같은 덩치의 똑같은 모델의 그 엄청난 에이사 레이더를 여기다 집어넣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이 자기네들 전투기 추락을 가지고 미국제 F-16이 추락한 것처럼 이렇게 얄팍하게
사기치다가 걸린 소식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은 진짜 사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탈로그 데이터만 놓고 보면 중국은 중국산 무기로 뭐 3개 아니라 우주를 여러 번 제패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5세대 전투기 J-22, 기존의 4세대 전투기들 상대로 17대 0의 스코어를 기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사시에 한반도를 담당하는 부대이자 제20 전투기 최초 작전 배치 부대 가운데 하나인 중국 공군 제3항공사단 9여단 소속 제22 최근 공중전 훈련에서 17대 0의 스코어를 기록하며 성능을 뽐냈다고 중국 최대 포털인 시나닷컴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시나닷컴은 중국군 기관지 해반군보 홍보 자료를 인용해서 왕하이 여단의 젊은 조종사인 첸신하우가 제20을 몰아서 17대 0의 스코어를 기록했으며 그가 조종한 제20은 4세대 전투기를 완전히 압도하는 전투기다 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첸신하우는 제20을 몰고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해 들어오는 적기들을 상대로 공중전을 벌였고 동료들과 협력해 단번에 17대의 적기를 가상 격추시켰습니다. 해방군보는 제22 17대 0의 스코어를 세운 적기체들이 수호이 30 MKK 전투기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시나닷컴은 제20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 사례라며 제22 최강의 5세대 전투기다 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시나닷컴은 왕하이 여단은 항미 원조전쟁 당시에 미국의 침략에 대항해 명성을 얻은 인민해방군 최고의 에이스 부대이자 최강의 부대라면서 첸신하이는 불과 100시간의 제20 비행만으로 이번 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제20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 최강이라는 제20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시겠습니까? 제20 두 대가 수호이 30 MKK 이거 중국에서 짝퉁 만든 것도 아니고 러시아 직도입 수호이 30 MKK 이 17대에 둘러싸여가지고 양 사방에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20 나머지 한 대가 데이터 링크를 전해주고 그 한 대가 전투를 벌였는데 이 17대를 전부 그냥 순식간에 격추시켰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조종사는 아주 젊은 조종사고 제20으로 기종 전환하고 제20을 모른 이 비행을 한 시간이 토탈 100시간도 채 안 되는 그런 신참 조종사랍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보면 J20의 이 인터페이스가 워낙 훌륭해가지고 100시간밖에 또 채 안 된 이런 신참 조종사도 아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이 인터페이스가 너무 훌륭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수호이 30 MKK 전투기를 무려 17대를 순식간에 격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수호이 30하고 제20하고 1대1로 붙어도 수호이 30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호이 30 괜찮은 전투기인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20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아직 엔진이나 이런 게 완성되지 않았죠. 처음에는 수호이 30에 들어갔던 수호이 27에 들어갔던 AL31 이 엔진을 집어넣었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AL41 넣고 그게 이제 수호이 35 이상에 들어간 엔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마지막으로는 수호이 57에 들어가는 이스델리아 30 그 엔진을 넣기로 했는데 이제 러시아가 그걸 안 주죠. 그래서 지금 수호이 35에 들어가는 그 엔진을 여기다가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훨씬 더 큰 이 J20에 집어넣었고 생긴 거 보시다시피 완전한 스텔스도 아니고 이런 전투기를 가지고 그 엄청난 기동 성능의 수호이 30을 17대 2로 붙어가지고 17대 0으로 이겼다? 이거는 정말 거짓말을 해도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유명한 어떤 분의 입을 빌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소설을 쓰시는 네, 재밌게 보셨습니까?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태국 정치권이 중국제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있었던 광범위한 부실과 부정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태국이 또 중국제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차이나 웨폰 게이트가 태국 독재 정부를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태국 해병대가 차세대 상륙 돌격 장갑차로 중국 북방공업공사 즉 노린코의 VN16 모델을 선정하고 초도본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아미 리코그네이션이 현지 시각 15일 보도했습니다. 태국 해병대는 1차분 세대를 인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4억 5천만 바트, 한화 170억 원을 노린코에 지급했다라면서 이번에 도입하는 차량이 중국에 주문한 신형 상륙함
071형에서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이 이번에 주문한 VN16 모델은 중국이 BMP-3 장갑차를 불법 복제해서 일부 수정한 05식 양서 보병 전차를 개량한 차량으로 26톤급의 차체에 상륙병력 8명을 태울 수 있는 장갑차입니다. 야당에서는 이번 도입 사업이 무효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이미 36대의 미국제 AAV-7A1 상륙 돌격 장갑차를 운용 중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제 상륙함에 얹어서 사용하겠다며 필요도 없는 장갑차를 추가로 구매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중국으로부터 S-26T 잠수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돼 프라유트 짠오짜 총리가 사과하고 사업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서도 중국제 전차와 장갑차, 상륙함까지 도입하고 있어서 태국 정권과 중국 간의 차이나 웨펀 게이트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자, 이 수륙 양용 장갑차예요. BMP-3. 자, 요렇게 앞의 요 부분 요렇게만 싹 잘라서 넣고 보시면 BMP-3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육군 3기갑 여단에도 있는 그 BMP-3죠. 그런데 그 BMP-3는 앞의 파도마기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수상 주행을 빠르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BMP-3 앞을 이렇게 쭉 잡아 빼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파도마기, 대형 파도마기를 설치해서 그 수상 주행 성능을 좀 키우겠다. 그리고 이제 105mm 자포 들어가고 이렇게 한 게 바로 이 05식 양서 착륙 장갑차예요. 양서 물과 육지에서 운영을 한다 그 말이죠. 수륙 양용 장갑차다. 이제 이 말인데 지금 태국이 36대의 AAV-7 장갑차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해병대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 그런데 태국이 지금 어디 상륙해서 도대체 어디 점령하러 간다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태국이 지금 항공모함 하나 가지고 있죠. 근데 항공모함 쓰지도 않고 행사용으로만 쓰고 있죠. 그런데다가 다시 추가로 중국으로부터 0710 상륙함, 도크형 상륙함 또 구입했어요. 그럼 거기다가 AAV-7 집어넣어서 운용하면 되지. 그런데 중국제 상륙함이니까 중국제 상륙 장갑차가 있어야 돼. 하고는 이걸 또 사는 겁니다. 또 과거에 우크라이나로부터 최근에 T-84 전차를 49대를 도입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사태로 약간 딜레이 되는 순간에 또 중국제 VT4 전차 그 똑같이 3세대 전차인데 그걸 또 49대를 또 샀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하고는 거래를 끊었냐? 아니에요. 계속 컨티뉴 계속 도입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S-26T 잠수함 원래는 세 척에 1조 원에 사겠다, 팔겠다라고 중국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세 척에 1조 원에 팔고 3조 원의 절충 구매를 계획을 해서 태국제 물건 3조 원어치 사주겠다. 그리고 20년 거치 분할 상환, 무이자 분할 상환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조건 했다가 나중에 말 바꾸어서 두 번째 계약조건 지금 최근에 또 알려진 건데 그냥 한 척 이렇게 해서 사자. 그래서 한 척을 4,500억 이렇게 사라. 그러면 2+1 해서 나머지 세 척째 요건 하나를 그냥 끼워줄게. 그 대신 앞의 절충 교역이나 이건 좀 없애자. 이제 이렇게 또 말을 바꿨답니다. 그러면 이제 절충 교역이다 뭐다 뭐 굉장히 사양이 많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1조 원의 세 척 이게 아니고 그냥 두 척, 한 척 4,500억, 한 척 4,000억, 9천억 원에 사면은 한 척 끼워주겠다. 이제 1조 원의 세 척이 9천억 원의 두 척으로 변했으면서 사양은 옵션은 좀 줄어들었죠.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해놓고 실제 계약을 딱 해놓고 보니까 2+1 사라지고 그냥 한 척. 그리고 나머지 최초에 제안했던 옵션들 다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권이 흔들거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다시 수륙 양용 장갑차를 샀다. 이거 지금 야당에서 이거 수상하다. 돈 받아 먹었냐?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정말 조사를 한번 세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희한한 태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